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요 기술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이 나스닥 지수가 0.52%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28%, 반면에 이 다우 지수는 플러스 0.2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의회의 예산 전쟁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예산 처리를 둘러싼 정당 및 노선 간 논쟁이 지속될 경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나 채무불이행 사태가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알파벳과 애플,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 기업들의 경우 부채 비용이 증가하면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데다 금리가 오를수록 미래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는 거죠.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샌예크는 우리는 이러한 채권시장의 움직임이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또 다른 가치 하락의 불씨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장기 국채금리의 방향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시장 수익률이나 섹터 순환장세, 업종별 수익률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경기 회복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2만 건으로 9월 초 16만 6천 건 대비 감소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이 주요 기술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이 아무래도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페드의 자산 매입 축소와 금리 인상의 무게가 실리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특히 그동안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10년물 국채 금리와 3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1.5%, 1.5% 그리고 2%의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동부시간 오후 3시 기준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거래일보다 2.27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1.484%에 거래됐고 또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0.88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1.996%를 기록하기도 했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81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0.288%를 나타냈습니다. 또 페드 위원들의 통화 긴축 발언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페드가 곧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같다며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고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뉴욕 경제클럽 행사 참석해 경제가 예상하는 대로 계속 개선된다면 자산 매입 속도 조절이 곧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페드 이사는 노동시장은 상당한 추가 진전을 달성하려는 페드의 문턱에서 약간 기준에 못 미친다며 진전이 내가 바라는 대로 계속된다면 그 목표에 곧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안을 상원에서 30일까지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는 30일에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지출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지 않으면 인프라 법안을 반대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어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내구재 수주 실적이 호조를 보인 점은 증시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 상무부는 8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46억 달러, 즉 1.8% 증가한 1,635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0.6%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한편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 지수는 4.6을 기록해 확장세를 이어갔지만 전월치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것이 유가를 상승세로 이끌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47달러 플러스 1.99% 상승한 75.45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인데요. 또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79.5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어제 흐름이 되게 좋았는데 오늘도 또 이어서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이 경기 순환주 상승세 속에서 에너지주 특히 강세를 보였었죠. 엑슨모빌 플러스 2.97%, 쉐브론 플러스 2.36%, 그리고 또 코노코필립스 2.6% 상승하는 등 빅 오일 3인방의 주가가 모두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종목별로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 이 기술주들 아무래도 빵주라고 불리는 우리 주요 기술주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 이 주식가치 감정평가, 즉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뭐 알파벳이라든가 애플 등 주요 대형 기술주들은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마이너스 1%대 하락의 흐름이 나타났고,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또 그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 비용 증가 여파로 실적이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모건 스탠리가 이 목표 주가를 4,300달러에서 4,100달러로 낮추면서 이게 아마존 4,100달러를 낮추면서 흐름이 어떻게 가나 했는데 아직 뭐 흐름은 견고합니다만 마이너스 0.58% 하락해서 마감되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또 경기 순환주가 상승을 했는데 어제 좀 강세를 보였죠. 그 중에 은행주들이 대거 상승하면서 JP모건이라든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다 2%대 크게 상승한 흐름 나타나줬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장에서도 뭐 은행주라든가 보험주 이런 거는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그에 따른 해지 수단으로 하나쯤은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저는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정말 또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에 만들어가고 있죠. 2.19%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자율주행 기능 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보여지죠. 791달러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곧 8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에 또 상승한 흐름이 나올지 어쩔지 지켜봐도 좋겠네요. 이 미국 당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에 업데이트되었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출시한 가운데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때도 그렇고 자율주행 이슈가 한번 붙어서 관련주가 쭉 올랐다 쭉 빠졌었는데 오늘도 한번 좀 체크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주도 한번 체크해보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91% 정규장에서는 1.91%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되었는데 AMD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각각 2%대 상승 흐름 나왔다라는 거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텔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었어요. 반면에 이제 이쪽 제약바이오 쪽에서 사실 좀 모더나 그러니까 어제장에서도 그렇고 전날장에서도 그렇고 흐름이 좀 꺾이고 있죠.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모더나랑 바이오엔테크 등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진 가운데 모더나 마이너스 4.95% 정규장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하락한 데 이어서 또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
화이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4%, 바이온텍은 마이너스 7.91%, 노바백스는 마이너스 6.9%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 있죠. 또 한번 살짝 하락세로 흐름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개인적으로 주식은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쪽은 좀 잘 안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 주들은 잘 안 보고 있는데,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어제장이랑 체크를 해보면요. 네, 국내장 그래도 중간에 한번 출렁였지만 양봉으로 이제 끌어올려서 끝내줬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그래도 들어와줬기 때문에 어제 양봉으로 무난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중간에 쭉 끌어올려서 좋았다가 한번 출렁였죠. 근데 그때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다행히 끌어올려서 비록 음봉이긴 하나 우선 이렇게 한번 오늘 하루 더 지켜볼 만한 캔들 모양이 나왔어요. 오늘 사실 최근 장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막 그렇게 매도량이 많지 않더라도 개인의 이 투심이 많이 꺾인 상태라 시장이 정말 흐름이 약하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과연 어떻게 될지.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이제 매수를 하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 삼성전자 흐름 매우 좋게 끝났거든요. 외국인들 수급 들어온 거 보이시죠? 최근에 이제 주식난 계속 이때 한 달 내내 9월에는 9월 28일까지는 매수해야지 또 11월에 배당금 받을 수 있으니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 좋겠다. 없으신 분들은 한번 노려봐도 좋겠다라고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까지는 한번 좀 흐름이 괜찮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에서 큰 변동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수가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으로 한번 오늘 장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따가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주식 누나랑 같이 공부하고 종목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해요.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주식 누나 그 공부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공부방에 오시면 미리미리 계속 정보도 알려드리고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